네, 오늘 장은 마감이 됐고 그 안에서 어떤 종목들이 수상한 냄새를 풀풀 풍겼는지 심층 깊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앞서 이제 김태훈 매니저의 경우에는 축구를 보느라 밤샜다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 대표님은 푹 숙면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숙면했습니다. 네, 누구보다 컨디션이 좋을 거라 생각하면서 오늘 네. 우리 투자자분들을 위한 해결 방안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지난주 성적표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수상한 종목 업앤다운 10개 중에 9개 종목을 맞춰주셨고요. 여전히 90%의 높은 적중률 기록하고 있네요. 오늘도 많은 분들의 참 힘듦이 담겨 있을 종목일 것 같은데요. 바로 열어볼까요? 수상한 종목 업앤다운 10가지 종목은 금융, 운송, 반도체, 소프트웨어, 제약바이오, 2차전지. 다시 또 여러 가지 업종과 테마들이 판치는 장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네. 그런 시장입니다. 어떤 종목이 올라와 있을까요? 보시죠. 오늘 장에서는 제주은행과 천일고속이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고요. 그 외에 3위부터 10위까지는 상보를 제외하고 다 파란불이 들어온 종목입니다. 오늘의 베스트 수상한 종목을 위해서 첫 번째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제주은행인데요. 상한가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네. 그동안 뭐 배당이라던가 뭔가 좀 금융주의 매력이 조금만 부각되면 유독 그 안에서 제주은행의 주가가 잘 가고 또 그 지방은행들의 주가가 잘 가서 그렇죠. 도대체 이들이 가진 매력이 무엇이길래 이렇게까지 주가가 많이 오르냐라는 걸 제가 여러 번 질문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오늘은 무언가 뚜렷한 제주은행만의 특별점이 있었나요?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고요. 수급이 좀 많이 쏠렸다. 이제 은행주들이 이제 지금 뭐 네. 정부 기조가 저 PBR 종목들 뭐 그다음에 이제 한마디로 돈 쌓아놓고 안 쓰는 종목 그런 회사들 이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게 말을 던져놓고 지금 대책은 없는데 2월 달에 내놓는다 그러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만들어서 발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 지금 시장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PBR이 낮다고 해서 무조건 올리고 뭐 이런 경향도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보면 이제 은행주들은 그래도 조금 괜찮다고 보는 게 배당일이 늦춰졌죠. 배당도 있고 이미 배당액도 대부분 다 확정돼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지금 저 PBR이죠 대부분 다. 네. 은행주나 금융주들이 저 PBR이 낮은 이유는 시장이 코딱지만한 우리나라밖에 없으니까 성장을 할 수가 없죠 사실은. 그래서 금융주들이 원래 긴 흐름으로 보시면 박스권에 갇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원리일 수 있는데 그 부분을 해소하겠다, 뭐 1배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붙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저렇게 지방은행들이라든지 아니면 제주은행처럼 신한그룹에 포함되어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든든한 뒷배가 있는 지방은행이다 보니까 네. 사실은 뭐 조금 이런 이슈가 있으면 은행주 관련 이슈가 있으면 제주은행이 한참 먼저 떴고요. 예전에는 이제 생각해 보시면 인터넷 뱅킹 막 한참 카카오뱅크 막 상장하고 이럴 무렵에 보면 네. 지금 토스뱅크 때문에도 한번 난리지만 제주은행이 항상 인수합병의 대상 뭐 이렇게 또 해서 많이 올라갔었죠. 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끼가 여전히 좀 많은 종목인데 또 이렇게 시류를 타고 오늘 상한가 간 거를 보고 시장이 더 안 좋기 때문에 쏠림이 더 나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낮은 시총에서,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한 4천억 원 좀 넘는 네, 걸로 맞습니다.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오늘 상한가를 기록해서 네. 4,100원 가량인데 워낙 시총이 낮다 보니까 조금 더 수급이 쏠렸을 때 주가 변동이 크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 요즘 제주가 굉장히 증시에서 뜨겁잖아요. 제주 반도체에 이어서 제주은행 네. 두 종목이 어떻게 보면은 제주 반도체의 경우에는 그 성장 반도체의 대표적인 종목이라면 제주은행은 지금 PBR 저평가 종목으로 대표 주자가 됐습니다. 제주반도체에서 제주은행으로 고평가에서 저평가로 지금 수급이 다 이동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이 현상? 저는 좀 단기적이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네. 일단은 지금 뭐 일본의 뭐 사례 1년 반 전부터 시행했던 그런 사례들이 지금 마침 일본이 또 최근에 우리나라보다 경제 성장도 좋고 증시도 좋고. 예, 뭐 차도 이제 뭐 하이브리드로 자꾸 가면서 도요타도 좋고. 그러니까 이제 수출 기업들이 좋죠. 일본 국민들은 지금 죽을 맛인데 사실은. 그러면서 주가만 올라가고 있는 현상이고요. 일본은 또 특이한 게 뭐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주식 산다는 얘기 못 들으셨죠? 근데 일본은행은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ETF로 주식을 매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본은행이 안 망하려면 주식이 올라가야 되는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똑같이 대입을 해서 우리나라를 지금 이렇게 뭐 저 PBR 관련 종목을 정부에서 이제 어떻게 기업들한테
뭐 자사주를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매각하게 하겠다. 뭐 이제 자사주 매입 후에 소각 갖고 있으면 바로 소각하면 되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지나치게 너무 반영되고 있다. 근데 기업들이 이걸 해줄지 안 해줄지 아직 모르죠. 예, 그리고 법으로 지금 강제성이 아직 없죠. 그럼 강제적인 법안이 만들어지고 그러려면 또 공청회를 하든 뭐 기업이랑 소통을 하고 해야지 일방적으로 하면 사실 반발이 되게 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해결하려면 시간이 걸릴 텐데 주식시장이라는 게 또 어떤 이슈를 하나 잡으면 그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한번 오버슈팅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저는 저 PBR 종목들 올라오는 것들 조심하셔야 된다. 잘못 따라가면 오히려 고평가받은 종목들은 성장성이 있어서 고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네. 올라갔다 조정이 나와도 다시 가요. 성장이 보이면 또 가죠. 근데 이제 이런 저 PBR 관련 종목들은 올라왔는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럼 빠지고 안 올라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함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좀 조심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제주은행 오늘 상한가 마감했습니다. 네. 내일장의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더불어서 저희가 앞서 시초가 공략주로 이제 한 분은 네. 제주은행을 이야기하고 가셨는데 내일 바로 또 급등 나오면 못 사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사고 싶은 저 PBR주가 있다면 어떤 종목으로 대안을 세워보는 게 좋을지까지 이야기해 주시죠. 그러니까 저 PBR 종목도 되게 많은데 네. 이제 가능성을 보려면 결국엔 자사주를 많이 갖고 있어야지 사실 좋고요. 오늘 보니까 뭐 지주사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지주사들은 사실 더블 카운팅 이슈가 있어서 항상 PBR이 0.5배 수준이 맞습니다. 원래는 정확하게. 그렇죠. 자회사들이 또 상장돼 있고 상장돼 있는데 뭐 그거를 지금 1배까지 올린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고. 근데 이제 보면 저는 금호석유가 괜찮아 보입니다. 이제 화학이 너무 좀 안 좋긴 하지만. 업황이 안 좋잖아요. 예, 업황은 안 좋은데 업황은 언젠가 돌아서겠죠. 뭐 반도체는 뭐 돌아선다고 해서 지금 1년 내내 돌아선다고 하고 있는데 이제 네. 돌아서고 있죠. 결국에는 금호석유도 유보율이 한 2,500%? 자사주도 한 18% 이상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 부양의 의지만 대주주가 좀 있다라고 하면 배당이라든지 뭐 여러 정책을 쓰기가 좋다. 그래서 최근에 오늘은 좀 빠졌더라고요. 빠졌는데 앞으로 향후에 업황이 조금만 회복된다는 기대감이 붙고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자사주 이런 처분 관련된 뭐 2월 달에 발표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좀 좋아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은행 이야기 안 해주셨어요. 내일장? 뭐 그래도 올라가겠죠. 일단 추세가 붙었으니까. 예. 그래서 의견 드리겠고요. 따라가기보다는 금호석유처럼 아직 좀 덜 오른 저 PBR주를 상대적으로 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도 드렸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수상한 종목 후보 보시죠. 오늘 이스소프트가 26% 급락했어요. 제가 최근에 그 챗GPT 그리고 GPT 스토어로 다뤘던 종목인데 네. 당시는 급등으로 다뤘었거든요. 오늘 또 갑자기 급락한 거는 코스닥이 무너져서예요? 아니면 이스소프트만의 악재가 있었어요? 코스닥 무너지는데 한 몫을 했죠, 이 회사가 사실은. 정확히는. 관련 기업들 아마 소송 걸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왜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대주주랑 임원들이 대거 매도를 냈죠, 자기 보유 주식을. 흔히 있는 일인데 그러니까 자기 회사가 별거 없는데 올라가니까 사실은 매도한 거죠. 욕심이 좀 나서. 물론 많이 매도는 안 했지만 그래도 지분이 줄었다라는 것 자체. 그다음에 임원들도 뭐 많이 팔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 그렇게 나오면 사실은 시장의 신뢰를 잃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보면 뭐 그것 때문에 매도를 했고요. 관련돼서 GPT 스토어 관련 종목들 오늘 한 7, 8%, 10% 이상 다 빠졌습니다. 그 맞아요. 이유가 이스트소프트처럼 그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또 우려. 이게 또 이제 동반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네. 또 동반해서 지금 빠지는. 왜냐하면 아직 여기는 테마군이죠. 이게 뭐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기보다는 GPT 스토어에 자기 프로그램 하나 올려놨다라는 이유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조금 앞으로 좀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대안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나. 너무 자주 이런 일이 있어서 네. 투자자들로 하여금 되게 속상하다. 속상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 대주주분들이 수익을 실현할 수 있었던 배경은 사실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그렇죠. 투자자들의 믿음과 매수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데 그걸 그런 기회로 쓰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돈이 없었나 보죠. 예. 그래서 이스트소프트가 오늘 26% 급락을 했고
또 다른 이제 그 챗GPT 관련주들도 같이 밀렸다라고 했는데 뭐 이쪽 테마 안 그래도 샘 올트만 AI 그 세로뉴스로도 작용을 할 수 있었잖아요. 일단 뭐 지금 지난주부터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번 쉬어가야 되는 타이밍에서 쉬고 있는 거고 네. 근데 좀 과하게 쉬고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과하게 올랐기 때문에 과하게 빠지는 건데 여기에다 불을 지핀 게 사실 이런 이스트소프트. 예, 이스소프트라고 보시면 되죠. 대장이었는데 대장주가 갑자기 주식을 매도해버리면 대주주가 사실은 이러면 그냥 찬물을 껴는 아주 이제 그런 계기가 돼서 사실은 조금 안타깝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일장도 빠지겠죠. 추가 하락 가능성은 열어놔야 된다. 오늘 하한가 안 간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보유자들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내일이라도 빨리 팔아야 돼요? 일단은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스트소프트 이 대주주의 이런 행보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다운 의견 드릴 수밖에 없었고요. 이어서 세 번째 수상한 종목 보겠습니다. 엔캠이에요. 오늘은 5.65%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엔캠의 주가 상승이 최근 2차전지 내에서 정말 독보적으로 눈에 띄었거든요. 그동안에 올랐던 것 그리고 오늘장의 주가 하락 우리 투자자분들이 알아야 될 핵심 포인트 있을까요? 일단 2차 전지 업황이 다 안 좋은데 나홀로 독약청청 올라갔습니다. 이제 네. 그러면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이제 그 이유라는 게 사실은 뭐 NKM 좋다는 얘기는 계속 나왔었고, 근데 4분기 실적도 생각보다 별로 안 좋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주가가 올라간 이유는 테네시에다가 투자를 한다라는 게 이슈였고요. 예전에 이제 사마알미늄이 보면 한 3만 원대부터 시작해서 거의 맞아요. 20만 원까지 갔었죠. 지금 한 10만 원대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게 지금 미국 진출, LG 에너지솔루션과 같이 해서 미국 진출한 이슈가 있어서 그때 사마알미늄이 이렇게 올랐던 것처럼 엔캠도 그런 스토리를 올렸다가 사실은 단기에 너무 빨리 급등을 했기 때문에 사마알미늄보다 좀 속도가 더 빠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좀 조정을 좀 받을 국면은 됐다. 그리고 나 혼자 올라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2차 전지 시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신규 공장 건설 이야기 그리고 뭐 엔캠이 갖고 있는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그런 분석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단기간에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쉬어갈 타이밍이 필요했고 그 타이밍이 지금 좀 온 것 같다라는 의견이에요. 그럼 엔캠의 내일장의 주가 전망은 어떻게 보는지 또 이 타이밍을 이기고 다시 또 반등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보유하신 분들은 어느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수익 나셨으면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일단은 내일도 빠질 것 같은데, 아, 네. 네, 일단 추세가 꺾였는데 여기서 옆으로 이제 행보를 해주느냐 아니면 가격 조정을 조금 더 받느냐 이거거든요, 사실은. 여기서 바로 반등해서 올라간다라는 거는 엔캠이 뭐 엄청난 실적이나 수주가 나오지 않는 이상 네. 사실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1차 상승 이후에 좀 쉬어가는 국면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적당히 이제 좀 탈출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좀 중장기로 난 길게 보신다라고 하신 분들은 그냥 뭐 들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전에 이제 에코프로 머티 뭐 신규 상장 중이긴 하지만 올라갈 때 보면 무섭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조정 나오고 또 올라갔죠. 네. 근데 지금 빠질 때 보면 또 무식하게 빠집니다. 무섭게 빠지죠. 예, 무식하게 아니라 무섭게 빠지죠. 네. 예, 무섭게 빠지는데 그런 부분들을 항상 우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엔캠도 그런 국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정받고 옆으로 행보할 때 좀 탈출을 잘 하시는 게 일부 물량만 좀 놔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기간에 오른 걸 또 감안해 본다면은 그쵸, 네. 하락에 대한 가능성도 우리는 항상 또 염두해야 네. 되는 거니까 엔캠 지금부터는 조금 실현을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이고요. 마지막 수상한 종목 아모레퍼시픽 볼게요. 13%의 급락으로 결국 장 막판에 낙폭을 더 키우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게 이제는 화장품주들이 중국색을 좀 많이 벗어났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새로운 활로를 찾고 좀 다시 태어나고 있었거든요. 근데 또 이번에도 발목을 잡혔다고요. 어찌된 일입니까? 뭐 중국을 지금 탈출한다고 해서 바로 탈출이 되는 게 아니니까 아모레가 예전에 세계에서 제일 비싼 화장품 주식이었을 때 PER로 네. 그때는 중국에서 직판해가지고 그랬죠. 그러면 그거를 정리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고 사실 지금도 온라인 사업도 생각보다 약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강화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뭐 인디 브랜드 또 이제 인수해서 또 이제 키우고 있고 미국 시장도 진출하려고 하고 있고 회사의 지금 체질을 바꾸고 있는 중이죠, 완전히. 네. 그러면 엄청나게 큰 중국 시장을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중국 하나를 대체하려면 다른 나라 한 10개에서 20개가 있어야 됩니다.
미국 가지고 안 됩니다. 인구수가 너무 차이가 당연히 안 나서요? 되죠. 예, 소비 규모도 다르고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 그 당시에는 또 중국에서 약간 고급 브랜드, 그러니까 프랑스 브랜드를 누르고 이제 막 치고 나갔던 시기라고 하면 지금은 오히려 밀려 있죠. 그리고 한중 관계도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브랜드에 대한 인식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도 계속 타격을 입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그러면 잘 나가던 중국에서 잘 나가던 프랑스 브랜드들 이런 브랜드들도 지금 실적 안 좋습니다. 뭐 에스티로도 예, 에스로도 실적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도 소비를 줄이고 있고 그럼 중저가 화장품을 사지 이제 아주 이제 고가들은 이제 사실은 또 그 상위층에서 쓰겠지만 그 부분이 중산층까지 내려오지 않으면 사실 판매 확대는 좀 어렵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이 뭐 한 번 맞을 걸 또 맞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과도기 구간에서 그쵸. 예, 네. 시간이 좀 손실을 걸리겠죠. 털 건 또 털어내야 되고 하는 그런 부침을 겪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오늘 충격이 좀 컸는데 네. 내일장에도 추가 하락 염두해야 될까요? 그렇죠. 일단은 뭐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오면 네. 내일도 좀 하락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시장 분위기가 좀 안 좋고 아모레퍼시픽이 지금 성장주에도 포함이 안 되고 정확히는 저평가에도 아니고 되게 애매한 위치에 있죠. 그러면 이걸 팔고 딴 데로 가고 싶어하는 욕구가 되게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대표님 저 궁금한 게요. 최근에 좀 시장 좀 부진할 때 화장품주들도 예를 들어서 뭐 클리오라던가 토니모리라던가 인디 브랜드주들도 출렁출렁하면서 떨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번 4분기라던가 향후 실적에 대해서 또 기대가 되는 게 화장품 섹터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들 종목은 줍줍의 기회 될 수 있을까요? 그런 종목들은 오히려 사시면 좋죠. 어. 예, 그러니까 사실 뭐 실리콘투도 그렇고 뭐 뭐 클리오도 아이패밀리 마찬가지고 시스템. 뭐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미국이랑 뭐 지금 일본 쪽에 매출이 많은 종목들 이런 회사들은 뭐 생각보다 라이트하게 금방 올라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4분기 실적 아직 안 발표한 회사들이 많은데 네. 생각보다 좋게 나올 거고요. 그럼 연간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거고 또 그러고 나서 지금 미국 소비가 안 꺾였죠. 네. 예, 그래서 지금 금리를 또 못 내린다 뭐 이런 얘기 자꾸 나오고 있는데 이게 소비가 안 꺾였다는 거는 그만큼 구매력이 아직 살아있다. 아, 예, 그러면 그런 회사들은 여전히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지금 증시 호황이죠. 뭐 그러면 주식으로 번 돈 있으면 좀 쓰겠죠. 예,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은 안타깝게 다운이지만요. 다른 화장품주들에게는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코멘트까지 들었습니다. 전체 10가지 업앤다운 어떨까요? 제주은행, 선일고속, 삼성전자, 상보, HLB업이고요. 나머지 5개는 다운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의 베스트 종목은 무엇인지요? 베스트를 꼽을 수가 없어서 제가 네. 예, 삼성전자를 꼽았습니다. 선일고속은 안 돼요? 천일고속이 상장돼 있다는 걸 아시는 분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 예. 땡깡포로 올랐더라고요. 저도 이거를 한 10몇 년 만에 쳐봤던 것 같은데 네. 예, 거래가 거의 안 되죠. 품절주인데 저평가됐다 이래서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일고속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이제 약간 예전에 우선주 이런 개념처럼 약간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네.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결국에 뭐 지금 조정을 받지만 네. 8만 원을 눈앞에 두고 또 다시 7만 2천 원대로 내려왔는데 다시 한번 8만 원 재도전할 것 같고요. 여전히 지금 시장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주식을 2,500 이상 올리기가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2,500만 되면 자꾸 누르는데 네. 그것 때문에 삼성전자가 못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조금만 해소된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는 언제든지 8만 전자, 9만 전자 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결국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시장의 키를 쥐고 있는데 오늘 코스피가 이들이 떨어졌는데도 올라갔죠. 저평가되어 있다고 하는 종목들이 올라오면서 받쳐줘가지고. 예, 지주사들 뭐 이런 종목들 평소에 관심 1도 없던 종목들이 올라와서 네. 네, 물론 이제 현대차, 기아차 올라오는 건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은 진짜 PBR, PER 다 저평가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현대, 기아가 올라오는 거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나머지 종목들은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키를 쥐고 있다. 그래서 HBM이나 뭐 지금 갤럭시 24도 잘 되고 있죠. 네. 여러 부분을 봤을 때 삼성전자 올해는 좀 기대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일단 뭐 목표가가 의미가 있나 싶긴 한데 뭐 9만 원까지는 들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손절가도 제시 안 할까 하다가 뭐 단기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6만 5천 원 깨면 사실은 조금 더 시장이
무너지니까 하셔야 되겠죠. 예. 혹시 오늘 삼성전자도 고를 게 없어서 골랐다라고 했는데 앞서 그 저 PBR 대표 탑픽으로 준 금호석유랑 삼성전자 비교하면 어디예요? 삼성전자 사시는 게 낫죠. 그래요? 예, 저 PBR은 네. 근데 이게 저는 길게 봐야 되는 이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은 너무 며칠 만에 일주일도 안 되는 기간에 지금 시세를 너무 많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그 맞아요. 얘기는 이게 바뀌어서 기업의 체질이 바뀌는데 일본도 1년 이상 걸렸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거를 단기간에 바꾼다 기대감으로 올라갔는데 체질이 안 바뀌면 또 빠지겠죠. 예, 그런 우려가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오늘의 베스트 종목으로 선정했고요. 이건희 대표와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네. 네, 안타깝게 코스닥이 오늘 800선을 종가 기준으로 이탈하면서 급락 마감을 했습니다. 과연 이 시장의 흐름 계속 이어질 것인지 좀 요즘 빠르게 시장이 바꾸고 있잖아요. 다시 우리 시장이 살아나길 기대하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내일의 전략은 내일 세워드리겠습니다. 또 고맙습니다.